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8월 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조정 성격이었죠.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의 어떤 구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은 또 추세는 상승 방향이지만 다소 좀 이제 급하게 올라온 부분도 있고 또 섹터별로 좀 강했던 또 과열됐던 그런 측면도 있는 업종들은 좀 조정을 세게 받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제 수급들은 메이저 수급들은 많이 오른 것들은 팔고 또 이제 낮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사고 하는 아주 뭐 정석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수급의 어떤 이탈과 유입을 이제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 증시 내에서도 마찬가지의 어떤 메이저의 특징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 또 이제 로봇 쪽에 대한 수급 유입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하반기 시장에서 상당히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떤 업종 섹터로 이제 우리가 좀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수급이 이탈되는 게 확연히 오늘 좀 보였는데요. 그게 이제 고점에서 메이저가 상당히 많이 팔았구나. 그리고 이제 파는 모습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시장 이제 업종을 끌고 왔던 주요 종목들 에코프로 계열이라든지 포스코 계열의 종목들이 오늘 특히나 이제 21선 이탈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고점은 좀 찍혔다는 걸로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급적인 이탈, 그런 수급들이 이제 바이오 로봇 쪽으로 이제 유입되고 있고 다양한 이제 업종 쪽으로 이제 이동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이제 종목으로는 뭐 나이백, 이제 바이오 쪽이죠. 또 이제 로봇 쪽, 류진 로봇, 요 두 개 기업이 이제 호재 반응하면서 상한가를 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수급의 이동이 확실히 좀 벌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반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우리가 상당히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생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해 보시면서 같이 하반기에 대한 필승의 전략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85% 약세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 11조,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그래도 한 150 종목 정도 많았고요. 역시나 이제 약세 종목이 많다는 거는 좀 투심이 좀 약화된다는 거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2%나 빠졌습니다. 900포인트를 하회했는데요. 거래대금은 13조. 뭐 장중 이제 점심쯤 11시 30분쯤 그때 한 8조? 이제 이 정도 좀 예상했는데 13조가 정확히 떨어졌네요. 하락 종목 수가 한 100종목 정도 많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반도체나 로봇이나 다른 성장 업종 쪽으로 수급을 돌렸다는 거죠. 2차전지 약세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수급을 돌렸다는 거기 때문에 수급적 분산으로 지수적인 측면에서 나빠지는 부분보다는 좀 분산되는 과정에서 조정받는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의 어떤 흐름 성격 자체가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덩치의 어떤 자금들이 그렇게 자금을 돌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방향으로 갈지 말지는 선택의 문제고 메이저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금을 그렇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장을 분석하고 또 마감 분석을 이렇게 하면서 큰 자금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포착해서 내가 전략을 바꿀지 그냥 내가 고수할지 이걸 이제 선택하면 되는 문제겠죠.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2,800억 순매수했고요. 코스피 쪽에서 기관은 3,2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 매도가 좀 거세게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1,900억, 기관이 1,00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3,300계약을 순매수했고요. 증시 주변 자금에서는 고객예수금 54조를 이제 갖고 있고 신용융자잔고는 20조 1,000억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니케이, 항생, 대만 플러스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정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플러스로 막판에 좀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상해 증시는 0.59% 약세.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가 좀 유독 아시아권 증시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약세였다고 좀 보여지고요.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 오늘 61선 이탈하는 모습을 좀 띄었습니다. 최근에 거래대금은 감소하면서 다소간의 이제 조정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어디서 조정이 멈출 것이고 뭐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여기서 딱 돌리는 흐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은 이제 맞다. 왜냐면 2차 전지가 너무 과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의 어떤 조정 성격을 지니고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2.2% 21선을 이탈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하락을 바이오라든지 다른 종목으로 이제 메꾸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제 메꾸긴 어렵죠. 그만큼 시총에 대한 비중 자체가 지금 보십시오. 에코프로비움, 에코프로, LNF, 포스코 DX 이거 다 지금 2차전지 직간접 포스코 DX도 뭐 2차전지 때문에 올랐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포스코 그룹의 어떤 흐름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약세를 띄었기 때문에 지수가 뭐 돌려 세우긴 좀 어려웠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다른 업종은 그래도 이제 양호한 어떤 흐름들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도 오늘 1.1%니까 코스닥보다는 그래도 방어적인 어떤 흐름이었고 반도체 쪽도 뭐 양봉이네요. 0.23% 약세니까 지수보다는 강했죠. 또 이제 IT 소프트웨어 쪽은 보시면 2% 플러스예요. 오늘 네이버가 4.9%, 카카오가 1.7% 상승했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플랫폼 쪽, IT 소프트웨어 쪽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고 게임 디지털 컨텐츠 쪽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장 대비 강하죠. 그러니까 수급이 분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KLX 바이오 또 이제 코스닥의 제약 0.57% 약세잖아요. 근데 오늘 코스닥이 2.2% 약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웃퍼폼 한 거죠. 그만큼 이쪽으로는 저가 수급이 상대적으로 전체 시장보다는 유입이 됐다는 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상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 우리가 이제 조정인지 약세 또 시작인지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하고 가장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를 볼 때는 어떤 그 하락의 어떤 추세 시작 이런 부분이라는 우리가 이제 전제를 한다면 시장이 뭔가 좀 충격 파동 자체가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이 이제 나타났다든지 펀더멘털 훼손이라든지 경기가 이제 불황으로 간다든지 침체라든지 뭐 이제 긴축 경제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이 긴축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이제 그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제 주식에 대한 자금들을 빼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하락의 어떤 추세로 가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 오른 걸 팔아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추세 하락이 아니라 이제 조정인 거죠. 그래서 그 성격을 구분하는 게 가장 이제 우리 이제 기준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기준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단단하고 또 뭔가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게 기준인 거죠. 이게 조정인지 뭐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약세로 가는 그런 길목인지 이걸 이제 구분해내는 게 이제 자신의 기준을 가진 이제 부분 여부인데 방금 얘기 드린 대로 그런 기준점을 두고서 이제 일시적 조정과 약세 추세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정의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약세 흐름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고 조용조용하면서도 일부 업종으로는 세게 움직이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에도 달았듯이 이제 바이오 한 종목 또 로봇 한 종목 이제 상한가를 갔죠. 나이백 같은 거 이제 한번 볼게요. 나이백 같은 게 이제 그 시총이 큰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그 호재가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물량을 팔고자 하는 어떤 의도로서 이제 올라가는 측면 혹은 이제 이게 상승의 어떤 출발점이라든지 바닥을 확인했다는 측면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업종과 이제 종목 흐름들, 뭐 지수 흐름들 이런 것들을 놓고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저점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구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서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역배열 또 이제 장기 이평선이라 볼 수 있는 240일 또 480일 선에 저항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이렇게 저항을
근데 여기서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볼 때 돌파를 했어요. 예, 거래량도 이제 동반해서 이제 호재에 반응했다는 거죠. 예, 호재에 반응했다는 거는 추세 전환, 팔고자 올라갔을 때 팔겠다는 사람들을 물량을 사겠다는 물량이 이긴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의 전환 가능성들을 알리는 그런 패턴인데요. 이제 호재가 어떤 건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사실 중소형주, 사실 주도주라 불리는 시총이 몇 조씩 되는 업종 내에서 몇 조씩 돼서 그 업종을 이끌어가는 종목에서 나오는 호재, 그런 어떤 뭐 공시 뉴스, 명분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유한양행의 이제 명분과 이슈는 업종을 견인하는, 주도하는 그런 명분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나이백에서 나타나는 그런 명분 뉴스는 그렇게 중요도는 높지 않습니다. 나이백은 치매 등 뇌질환 치료를 위한 혁신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유전자 약물을 뇌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BBB2가 약물 전송 효율을 기존 대비 3배 이상 증가시키는 신규 제형 개발을 완료했으며 약물 전송 효율 테스트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게 뭐 수익이라든지 앞으로 엄청난 포텐셜을 엄청나게 뭐 가시권에 뒀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어떤 기술과 제형을 완료했고 테스트를 완료했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대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게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반응을 하면서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업종 전체에 대한 어떤 이제 업종이 이제 살아나니까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매수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수급들이 이게 뭐 한 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은. 그래서 앞에 매물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장기평선 부근에서 그 매물을 흡수하면서 상을 말아 올렸다는 것은 특정 주체가 등장했다는 걸 알리는 첫 신호입니다.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바이오 업종에 어떤 이제 돌아서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제 로봇 쪽에서 또 이제 로봇 쪽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유진 로봇은 뭐 꾸준하게 이제 커버드렸던 그런 로봇 주기도 한데요. 오늘 나온 이제 기사가 여기 이제 보시면 LG U 플러스, LG 그룹은 이제 로봇에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룹이죠. LG U 플러스와 이제 물류 로봇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그래서 MOU 단위예요. 근데 엄청 큰 호재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LG U 플러스가 뭐 엄청나게 로봇이 대규모로 필요한 뭐 아마존에 공급한다 하면 우리가 아마존은 물류가 엄청나게 크니까요. 엄청난 호재가 되겠지만 이게 또 뭐 물류 회사도 아니고 LG U 플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과 MOU를 맺는다고 우리가 막 수천억의 매출이 향후에 발생되고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어떤 호재에 반응을 했고 결국 이제 상을 말아 올렸다는 것 자체는 대량 거래와 함께 수급 주체가 확실히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로봇 섹터도 하반기를 이제 시장을 압도하는 그런 섹터군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뚜렷한 어떤 신호를 준 거죠. 그래서 신호로서 중요하다는 거지. 이 두 기업을 뭐 정말 사재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바이오 또 로봇 섹터에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들 또 수급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 확실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뭐 로봇 섹터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 로봇 섹터의 종목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특히나 이제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신고가를 앞둔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의 움직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대장주의 움직임들이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의 흐름들 신고가 부근으로 올려놓는 모습이고, SPG도 오늘 빠지긴 했지만 신고가 위치로 붙여놓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두산 같은 경우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 또 하반기 상장권이 있기 때문에 뭐 결국 이제 장기 평선 돌파시키는 모습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진 로봇은 또 신고가 부근에 위치로 올려놓는 모습을 띄웠고, V원텍 이런 기업들도 이제 2.8%, 티라요텍, 로보스타, 또 로보티즈 뭐 이런 기업들이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패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이제 우호적인 수급들과 차트가 살아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바이오 쪽 종목들 흐름들을 보면 뭐 대장주 흐름이 가장 먼저 중요한데요. 보로노이 같은 거 신고가 흐름 내는 모습, 에이프릴 바이오도 이제 올라오는 형태, 그리고 유한 양행도 오늘은 약세지만 또 이제 상승 추세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나이백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예, 오늘도 11% 상승하는 모습들을 띄고 있고요. 또 이제 반도체 쪽은 SNS텍이 이제 대장 성격을 띠는데 3% 상승하는 흐름들. 반도체도 오늘은 좀 조정 성격이 짙었던 것 같은데요. 바닥권에서 오늘 심텍이라든지 뭐 유니셈 같은 기업들은 좀 올라오고 있고, 뭐 유진테크 같은 기업도 뭐 전공정 업체로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 패턴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메이저 수급 구도 자체가 이쪽으로 좀 붙고 있는 바이오, 로봇 쪽으로 오늘 상당히 좀 붙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로봇 쪽 관련해서 리포팅 한 점 보죠.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로봇주의 모멘텀 변화 제3 국면으로의 확산이다. 이 모멘텀에 대한 변화는 뭐 이 로봇주에 대한 국한된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뭐 제가 강조드렸던 그런 그림 하에서 이런 구도를 볼 수 있는데요. 로봇주의 모멘텀 변화는 매크로 변화, 이제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네, 어떤 시대 정신이라든지 이제 시대 상황이라든지 또 성장 어떤 트렌드, 메가 트렌드 이런 쪽이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든 로봇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이 매크로 변화에 따른 장기 변화죠. 장기 트렌드 경향. 그래서 결국 이제 높은 임금 상승률로 노동력 대체 목적에 로봇 도입이 확대될 것이다.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걸 맞춰준다고 하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이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좀 무인으로 돌린다든지 어떤 로봇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장기적인 어떤 경영 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업에 투자를 낳게 되고, 정부의 정책과 이제 그게 맞물리면서 결국 이제 모멘텀의 어떤 변화를 이루는데요. 이게 이제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예, 뭐 동시적으로 올 수도 있고, 로봇 쪽에서는 지금 기업의 투자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이뤄지고 있고 단행되고 있고, 정부의 정책이 좀 후발적으로 좀 단행되고 있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좀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22년도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화두였다. 코로나19로 이제 뭐 그렇잖아요. 예, 노동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공급망의 재편, 자국으로 이제 공장을 회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으로 노동 수요 증가 등이 이제 주요 배경이었다. 노동력은 부족하고 임금은 상승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부각된 것이 로봇이었다는 거죠. 임금 상승률은 낮아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거는 장기 글로벌적인 트렌드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결국 이제 미국이 자국으로 뭐 주요 공장들을 끌고 오는데, 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미국은 높은 그 임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로봇에 대한 모멘텀, 미국 같은 경우 로봇에 대한 수입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런 것들도 이 트렌드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겁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라는 국내 뭐 1등 기업, 리딩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국내 이제 로봇 기술의 이제 강자를 이제 인수, 유상장 참여,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기업들의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기업들이 이제 이쪽 분야를 이제 그냥 진출만 한 게 아니라 빠르게 이제 이쪽 투입하기 위한 인수합병으로 나서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렇게 또 삼성이 인수하면서 로봇주 자체가 이제 바로 그 시장 내에서도 주도 그룹으로 올라오는 그런 어떤 주도주가 될 수 있었던 명분을 주게 되죠. 삼성이 한다는데, 후줄 가는 걸 하지 않는, 또 한번 건들면 이제 10년, 20년 장기 계획으로 들어오는 삼성이 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시장에서 로봇이 주류구나라는 걸 인식시켜줬고요.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메이저 수급들, 큰 자금을 이제 가지고서 집행하는 그런 집단들이 이 로봇주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이제 매집하고자 하는 유인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로봇 섹터가 시장의 메인으로 주도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그런 포인트를 낳게 했고요. 어쨌든 로봇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계속되고 있고 또 기업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 일단 시기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삼성이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게 이제 첫 양산 로봇이죠. 대중에게 이제 공급하는 양산 로봇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휴대폰을 뭐 정말 아주 소수에게만 제공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거에서 양산 제품으로 이제 이렇게 또 공급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시장이 개화하는 거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국한된 사람에게만 제공하던 거를 대중에게 선보인다, 출시한다. 이건 시장이 본격 개화하는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로봇에 대한 어떤 집행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정부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야 될 텐데요. 정부 같은 경우도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이라는 이제 현 정부,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수소 쪽을 처음으로 이제 산업 이제 그 정부 정책으로 이제 올리면서 문재인 정부 하면 이제 소부장하고 이제 수소가 좀 떠오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번 윤석열 정부는 어떤 업종을 조금 상징적인 어떤 현 정부의 정책으로 좀 올릴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된 정책이 이번 올해 이제 말에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나오게 될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매크로 변화 모멘텀, 기업의 투자 모멘텀이 유지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조금씩 더해지고 있다. 2분기에는 좀 쉬었던 로봇이 하반기에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리포트에서는 밝히고 있고요. 여기 이제 로봇주 관련된 이슈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네요. 매크로 변화, 이거는 뭐 지속적인 거니까. 또 삼성의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한 투자, 웨어러블, 또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요즘 참여했던 거, 또 LG 그룹도 로봇에 대한 어떤 투자를 대규모 청사진 발표를 했죠. 두산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게 되면서 이벤트적인 측면이 클 것 같고요. 네이버도 이제 올해 연말에 초거대 AI를 장착한 로봇을 이제 연말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모멘텀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 차후에는 또 상용화까지 간다는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도 로봇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이제 3월 2일 날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 이제 규제를 좀 혁신하고 푼다, 뭐 이런 방안이죠. 8월 4일 날 한미 첨단 기술 협력 전략 점검 회의.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양한 기술 중에서 로봇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임팩트는 약했죠. 근데 이제 하반기 좀 예정되고 있는 시점은 아직 특정짓지는 않았지만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죠. 이게 이제 좀 임팩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로봇에 국한된 산업 전략, 본격적인 이제 육성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플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건 규제 혁신이고 이건 산업에 대한 전략입니다. 구체화된.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임팩트, 또 기업 측면에서도 보다 더 이제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정책 발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도 좀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봇 섹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 쪽 한번 넘어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수급은 최근에 이제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죠. 네이버가 동시 수급 400억이네. 오늘 4.9% 상승인데요. 외국인 기관 뭐 쌍끌이 수급에 일단 하반기 뭐 AI 이제 모멘텀들이 붙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같고요. 또 실적적인 부분도 이제 분기 단위로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런 것도 시세적인 부분에서 다른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이제 차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KT가 4% 상승. 그래서 지금 보면 수급 좀 분산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KT도 뭐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오랜 기간 투자를 했던 기업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수급의 영향이 큰 바닥권 탈출, 또 이제 상승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동시 수급이 붙긴 했는데 10% 빠졌어요. 오늘 21선을 이렇게 이탈한 부분은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여기서 계속 빠진다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패턴들, 특히나 21선을 이탈한 거는 일단 추세는 좀 꺾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될 공산이 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9% 빠졌는데 여기선 들어올렸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돼서 주요 이평선을 깨면 이제 붕괴로 이어지거든요. 이번에는 이게 추세 이탈로 하루 만에 돌아올렸지만 여기선 추세 이탈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시장은 조금 이제 2차 전지에서 발을 빼려는 수급들이 대거 전개된 것 같아요. LNF도 오늘 장기 평소 480을 깼죠. 그래서 한풀 꺾인 어떤 흐름들, 최근에 실적이 좀 좋게 안 나온 부분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뭐 WCP도 오늘 보시면 21선을 이탈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루 만에 들어올리거나 하면 사실 이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또 다른 행보도 보일 수 있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던 것들은 되려 이제 나올 매물들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양봉으로 전환된다든지 이렇게 좀 플러스 혹은 플러스로 돌려지는 그런 패턴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엠도 의미가 있었던데 21선을 이탈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차전지 업종의 추세 이탈을 좀 말해주는 그런 패턴이 명확히 좀 나타난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 흐름 자체가 업종별로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도시 수급 쪽에서 카카오도 오늘 플러스 200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결국은 플랫폼 기업들, 많이 떨어져 있던 기업들, 심텍 같은 것도 오늘 동시 수급 들어오는 모습들, 카카오뱅크 이런 쪽도 꾸준하게 수급은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금을 돌리는 그런 패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은 에코프로뱀, SM, 심텍, 또 YG, 엔터주들 흐름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좀 흐름을 내고 있고, 아프리카 TV도 플랫폼 기업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면 되겠죠. 카카오 게임즈 이제 게임 업종에서 종목들의 분산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 이 정도 마무리 지는데요. 시장이 조금 이제 덜컹거리는 지점을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이런 구간이 있어야 또 하반기에 지수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왜냐면 이게 차익 실현이 안 되고 물량에 대한 수요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면 이게 차후에 이제 그 후폭풍이 이제 크고요. 또 이제 너무 과열된 흐름이 한꺼번에 한 구간에서 한꺼번에 반영이 돼 버리면 그 후폭풍 자체가 조정 구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업종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해소하고 가는 게 전체 시장의 흐름에서는 오히려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해야 될까요? 수급이 더 낮은 종목으로 돌아가면 또 그 종목 들어올리려고 할 거고, 이런 식이 이제 반복적으로 되면 전체 시장에 대한 충격은 이제 완충되면서 구간마다 완충되면서 이제 계단식 상승의 흐름들 이렇게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보다 멀리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정 시점에서의 거대한 버블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시장의 추세 흐름에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저는 원리적인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뭐 이렇게 좀 정리 마무리 지어보고요. 그래서 시장은 좋은 거니까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략으로 들어가서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가 많이 묻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걷힌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예,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예, 이쪽 구름을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 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 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 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거는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 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차트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2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냈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